어머님, 그냥 우리 인연 끊으시죠. 저녁 밥상머리에서 며느리 아이가 내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방금 끓여낸 뜨끈한 곰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온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제 나이 올해 68, 박순영입니다. 28배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그 어린 아들 하나 남의 손에 안 맡기고 키워보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깔고 식당 주방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민준이가 저 몹쓸 것을 엄마 내 사람이야 하고 데려왔을 때 그때부터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던가 봅니다. 미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 내 아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애미 앞에서 인연을 끊자는 아내의 막말을 듣고도 저 녀석은 화를 내기보다 먼저 놀란 기색이더군요. 아, 뭘 그렇게 놀라? 틀린 말 했어. 내가? 어머님 자꾸 우리 사이에 끼어드시니까 그렇지. 민준 씨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오셨어요? 구닥다리 시어머니 노릇. 이제 저도 지긋지긋하다고요. 며느리 오미지는 밥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악을 썼습니다. 하얗게 분칠한 얼굴이 성질을 못 이겨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상 위에 놓인 제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이 못난 손. 이 손으로 우리 민준이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장가까지 보내놨더니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어머니 미진이가 오늘 좀 피곤해서. 민준이가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매더군요. 아, 이 바보 같은 내 아들. 아직도 제 아내의 본색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다, 밥맛이 싹 가셨구나. 그리고 돌아서는 내 등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러게, 누가 자꾸 밥 먹으러 오시래? 다음부턴 그냥 용돈이나 두둑이 보내세요.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단칸방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준이를 결혼시킬 때 저는 제가 평생 모은 전세금을 빼서 아들놈 아파트에 보태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셔야죠 하는 아들의 말을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늙은 시어미 끼고 살면 젊은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난 그냥 이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어서 너희들 밥이나 해주러 오가면 그게 행복이다. 그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운 줄 모르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자란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가까이 사는 밥 해주는 할머니 정도였던 게지요. 처음 미진이를 보았을 때 참 반반하다 생각했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무엇보다 몸에 걸친 것들이 다 번쩍번쩍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저런 부잣집 아가씨가 왜? 어머니, 미진 씨가요? 글쎄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신대요. 저 괜찮겠죠? 민준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좋다는 말에 그래, 서로 좋으면 됐지 하고 혼인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그 큰 사업한다는 사돈댁에서는 전화 한 통, 내복 한 벌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가 바쁘셔서라는 핑계로 미진이는 친정에 갈 생각도 않더군요. 대신 우리 민준이의 월급 통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미진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백화점 갈 생각, 저녁이 되면 친구들과 술 마실 생각뿐인 아이였습니다. 아가, 민준이 월급날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남의 가정사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제 돈 제가 쓰겠다는데. 그리고 저 이 집안에 시집 오면서 손해본 거 생각하면 민준 씨 월급 그거 다 써도 모자라요. 손해라니요. 대체 무슨 손해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저 아들 민준이가 상처받을까봐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아끼고 제가 반찬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다 주면
언젠가는 저 아이도 철이 들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인연을 끊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인연. 끊어야지. 저런 악연은 내 아들 인생에서 반드시 끊어내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했고, 미진이는 늦잠을 자고 있겠지요. 저는 아들 집 비밀번호를 조용히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 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젯밤 밥상은 치우지도 않았고, 소파에는 며느리가 벗어 던진 명품 가방과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무 장갑을 끼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널브러진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 아들이 이런 꼴을 보고 산해하며 속상해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며느리의 화장대 위 어지럽게 널린 화장품들 사이로 어젯밤 민준이가 내민 카드 명세서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걸 집어들었을 때 미진이가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냐며 소리를 질렀었죠. 저는 그 명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이용 내역,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심지어 강남에 있는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까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호텔? 우리 민준이는 저런 데 갈 돈도 시간도 없는 앤데.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며느리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오빠. 어제 그 할망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으휴, 진짜 인연 끊자고 소리 질러버렸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빠라니요. 미진이는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오빠 화났어? 응, 돈은 걱정 마. 그 멍청이가 곧 보너스 나온댔거든? 그거 받아서 오빠 차 바꾸는데 보태줄게. 응, 사랑해. 애교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 어젯밤 저에게 악담을 퍼붓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진이의 통화는 한참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를 멍청이 돈줄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를 재수 없는 늙은이라고 욕하는 소리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라는 놈과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을 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끄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을 며느리라고 들인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 때문인지. 박순영, 정신 차리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저는 며느리의 명품 가방이 쌓여있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미진이는 청소라고는 담을 쌓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비싸 보이는 가방들을 하나씩 치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더미 맨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것을 보니 민준이는 절대 알 수 없는 며느리만의 비밀 상자였겠지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의 예금주 이름은 오미진. 제 며느리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기가 막혔습니다. 매달 민준이의 월급날 바로 다음 날 정확히 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며칠 뒤 박철민이라는 낯선 남자의 이름으로 정확히 4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아마도 아까 그 오빠라는 놈의 이름이겠지요. 저는 그 통장을 조용히 제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든 증거를 모은 저는 짐승 소굴 같은 그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며느리 오미진의 운명을 결정지을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오늘 엄마 집에 와서 저녁 먹어라.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어? 미진 씨는? 너 혼자 와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이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겠지요.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아들이 제 단칸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제 미진이가 너무 심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저는 말없이 아들 앞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밥 먹어라. 민준이는 쭈뼛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저 착하고 바보 같은 내 아들.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아, 응, 엄마. 너 혹시 내 마누라가 너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냐? 민준이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녹음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아들 앞에서 틀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통화 내용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뭐야? 조작. 조작이지? 미진이가. 이럴 리가 없어. 그래, 나도 그러길 바랐다. 저는 묵묵히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 통장. 박철민이라는 이름에게로 흘러간 수천만 원의 돈. 그리고 백화점 VIP 라운지와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 이건 조작이 아니겠지? 민준이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녀석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민준아, 정신 차려. 저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야. 내 등골을 빨아먹고 내 돈으로 다른 사내놈 차를 바꿔주려는 거머리다. 제 말이 너무 모질었던 걸까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진짜 미진 씨 사랑했는데. 저는 우는 아들의 등을 제 거친 손으로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준이가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어수룩한 민준이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결정해야지. 내 인생이다. 오늘 밤 그 아이가 오빠라는 놈이랑 여행을 간다고 했지. 아마 지금쯤 짐을 싸고 있겠구나. 민준이는 말없이 제 휴대폰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봐야겠어. 그래, 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거라. 그리고 더 이상 그 계집에게 속지 마라. 내가 이 애미 아들이라면. 민준이가 뛰쳐나가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이게 다 무슨... 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민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며느리 오미진의 앙칼진 비명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여기로 안 오세요? 어머니가 우리 민준 씨한테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당장 와서 해명하세요. 그리고 곧이어 민준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끊어. 뭐, 민준 씨, 지금 나한테... 아, 이거 안 넣어? 당장. 전화 끊으라고 했다. 찰싹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민준이가 저 계집을 때린 건가? 저는 부랴부랴 겉옷을 챙겨 입고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며느리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와 명품 가방들이 갈기갈기 찢긴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오미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 손에는 며느리의 여행 가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의 속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부르자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왔어?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미진이 저를 보더니 독사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 때문이야. 왜 가만히 있는 우리 민준 씨를 들쑤셔서 이 꼴을 만드세요.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저를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드는 며느리를 민준이가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닥쳐. 민준 씨?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를 욕해? 민준이는 제 며느리의 멱살을, 아니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 놔. 이거 안 놔? 민준 씨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민준이는 오미진을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민준 씨, 안 돼. 나가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민준 씨. 필요 없어. 내가 말했지? 인연 끊자고. 그래, 끊어줄게. 아니, 내가. 내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버릴 거다.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는 오미진의 절규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 문 열어. 나 추워.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민준이는 닫힌 문에 기대어 주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도 분노도 아닌 허탈한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나 끝났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사람 하나를 내쫓았어. 아니, 너는 내 인생을 좀먹던 벌레를 잡아낸 거다. 아주 잘했다, 내 아들. 그날 쫓겨난 며느리 오미지는 그 오빠라는 놈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줄이 끊어진 것을 안 그놈이 오미진을 가만두었을까요? 얼마 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미진이 그 사기꾼 같은 놈에게 몽땅 털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요. 심지어 그 큰 사업한다던 친정 역시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민준이 돈을 노리고 작정하고 접근했던 것이지요. 민준이는 그 후로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이제는 제법 예전의 착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젠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게. 나 엄마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얼마 전 민준이는 저를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주 작고 따뜻한 집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엄마. 저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연을 끊자고 악담하던 며느리. 그래요, 그 아이 말대로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겠지요. 끊어진 것은 썩어 문드러진 악연이었고 더욱 단단하게 이어진 것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조금은 시원해지셨는지요?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인연에 발목이 잡혀 소가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썩은 동아줄은 언젠가 끊어지기 마련이고 진짜 배기 인연은 어떤 시련에도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